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시설에서 먼저 건물의 내부 공간 분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내부 공간에서 현관 부분, 이 현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 장애자도 주 현관을 이용하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자라고 해서 주 현관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주 현관 이용하도록 설계하고, 통로 부분의 단차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관 부분은 이 단 차이를 적게 두도록 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이 높이 단차 정도는 해서 일반적으로 2cm 이하로 둔다는 점 기억하셔요. 단차의 높이 단차에는 2cm 이하, 2cm 이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도. 복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복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첫째, 수직교통과 직교 시스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런 수직과 일단 직교적인 측면 명심하시고, 수직교통. 수직교통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또는 이런 경사로, 이런 부분이 수직교통이 되겠죠. 그래서 EV 엘리베이터나 또는 이런 경사로 부분, 장애자 부분이니까 이런 경사로, 이런 부분이 수직교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직교 시스템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 직교 시스템 기본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대피 시간이 이제 이 대피 경로는 최대한 짧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피 경로는 이제 짧게 우리가 설계한다는 점 기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복도의 유효폭에 대해서는 이 복도적인 측면은 복도는 일반 이제 편벽도야, 중복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 기본적인 이제 복도, 편복도 시스템은 1.2m 폭에 대해서 복도 폭은 1.2m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이제 거실이 있다는 것은 이 중복도 형태라는 거죠. 중복도, 복도를 두고 양쪽에 이제 거실 개념이 있는 것. 요 경우는 중복도, 속복도의 개념이 되겠죠. 중복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 폭의 경우는 1.5m 이상. 이 복도의 폭의 경우는 1.5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편복도, 갑복도의 경우는 1.2m, 중복도의 경우는 1.5m로 설계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바닥은 우리가 미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제 넘어지도 충격이 작은 재료로 우리가 마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도의 높이 차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는 다섯 번째, 높이 차를 안 둬야 됩니다. 복도는 높이 차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높이 차를 두지 않습니다. 높이 차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부득이 이제 둘 때는 이 경사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높이 차를 부득이 둘 경우는, 이 경우는 경사로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경사로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도 벽면에서 0.15에서 0.35까지는 킥 플레이트. 보통 킥이 차다는 거죠. 이 플레이트 판이니까 칠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복도 벽면에는 0.15에서 0.35m까지 그래서 이 킥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킥 플레이트. 우리나라 몰라면 칠판의 형태죠. 이 칠판 개념이고, 그래서 킥 플레이트 설치는 적정 높이까지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이제 둥글게 처리한다는 거. 이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는 각이 지면 다치기 쉬우니까, 이거는,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실 때, 계단은 한 3가지 정도만 좀 포인트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계단은 직선이나, 꺾임 형태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회전형 계단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형은.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돌면 도는데, 저희 장애분들이 돌기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직선이나 꺾임 형태, 그래서 회전형 계단은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부터 1.8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는, 자, 이 수평면에 대한 참을 우리가 설치하라. 그래서 이제 중간 공간에 휴식을 하는 걸 보통 우리 계단에서도 참이죠. 예, 계단 참을 두는데 그 참의 공간을 두라는 겁니다. 1.8m 이내마다. 그러면 보통 기본이, 자, 이번 법에서 규정은 일반 구조물은 3m 이내마다 참을 두는데, 자, 이 장애자용 그래서 1.8m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일반 계단하고. 그래서 일반 계단은 보통 3m 이내마다 참을 두는데, 장애자용은 1.8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계단이나 계단참의 유효폭은 최소한 1.2m 이상은 확보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그러면 예외 조건은 외부, 5개 이제, 자, 우리가 피난 계단의 경우는 0.9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5개 계단 조건 주어지면, 그 측면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보행장애물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보행장애물. 자, 이 보행장애물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 보시면, 보행장애물. 이 보행장애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로를 이동했을 때 이제 돌출 부분이 있으면, 타치기가 굉장히 쉽죠. 특히, 요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많이 다칠 가능성이 없겠죠. 지나가다가.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 돌출 부분, 그래서 이 통로 부분에는 사람이 이제 쉽게 다칠 수 있는 분야이죠. 거기에는, 그걸, 돌출 부분을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0.6에서, 자, 2.1m, 이 범위 내에 0.6에서 1.2m 되면, 자, 이 벽면에서, 이내에서는 이 벽면에서 돌출된 부분이 적게 해주라는 겁니다. 벽면으로 이 돌출 부분. 그래서 자, 이 벽면에 이 돌출된 부분은 벽면에 이 돌출된 이 부분적인 측면은 보통 0.1m. 그래서 돌출 부분은 폭이 기본적으로 0.적을 정도 설계해 주시면 0.1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벽면의 돌출 부분은 0.1m로 잡고 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부나 요 높은 부분은 관계없는데, 자, 요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부딪히니까 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통로 이제 바닥면으로부터 요 기준 잡는데 주의할 점이, 자, 만약에 요거는 이제 벽면 부분은 요렇게 해주고요. 벽면. 만약 이제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 독립기둥이나 또는 받침대 이런 것이 있다. 기둥이나 이런 받침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정 이상, 자, 우리가 이런 경우는 30c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착물이 있을 때는, 부착물이 있을 경우 돌출, 이런 경우는 0.3m 이하까지 해서 30cm까지 가능하고요. 자, 벽면의 경우는 0.1m 이하로 두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통로 부분은 일정, 자, 우리가 높이를 확보해 주란 겁니다. 통로 상부는. 그래서 이 통로 부분의 이 상부 부분에서는 이 높이가 최소한 2.1m 이상을, 자, 유효 높이를 확보해 주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실의 반자 높이 정도 높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 높이를 우리가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보폭을 잡아주는 게 3번 규정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옥내 경사로의 경우는 우리가 뭐 잘 보셔야 되겠죠?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 경사로 부분은 요 부분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사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림 개념으로 이해해서 쭉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돼. 그 6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자, 이렇게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경사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옥내 경사로적인 측면, 옥내 경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경사로를 이제 설치할 때, 여기서 출발해서, 경사로를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참을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경사로를 이렇게 이제 두게 될 겁니다. 경사로 두는데. 그래서 이 경사로 둘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기울기는 대략, 여기에서 이제 이 기울기를 둘 때, 이 기울기는 대략 12분의 1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 12에 대한, 자, 이 경사도가 일반적으로 12분의 자 1의 비율로 경사를 둬야 됩니다. 완만하게 두라는 거죠. 기본. 그래서 수평 12에 대해서 1의 비율로 이 경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사도는 경사도 개념은 12분의 1이 기본입니다. 이하가 완만하게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12분의 1 이하의 경사도를 가져줍니다. 근데 요건이 주어지면 8분의 1까지, 원칙은 이거다, 경사도의 원칙은, 12분의 1이고, 근데 예외 조건이 일단 예외는 8분의 1 이하로 한다. 그러면 이 경사도가 높아지는 경우죠. 8분의 1 이하 개념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건이 요걸 이제 만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8분의 1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경우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개념이죠. 그래서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이 기존 건축물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하다 보면 기존 건축물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우리가 설치하는, 기존 시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시설에 설치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8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우리가 1m 이하에 돼요. 높이가 1m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1m 이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시설 관리자가 이제 상시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시 밀어주고는 상시 이 보조 서비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는 우리가 8분의 1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럼 8분의 1 이하가 되면 경사도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때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봐두실 때 경사로 길이에, 대략 1.8m 이상 되거나, 이 경사로 길이가 이제, 길어지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높이 차가 0.5m에서 양쪽에, 손잡이도 설치해 주라는 거죠. 여기 가면서, 손잡이 이렇게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손잡이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먼저, 저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7m. 그럼 바닥에서 이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 이것이 0.75m, 0.75m부터는 여기 이제 5번 규정이죠. 경사도의, 1번에, 요 규정이었고,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의 경사를 가지고, 여기 1번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번 규정입니다. 5번에 0.75m 이내마다,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참을 설치해야 돼. 요 참.
요 휴식참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휴식참. 휴식의 이 참 공간을 둬야 됩니다. 높이 0.75. 그러면 이제 또 0.75가 되면 여기도 또 참을 두란 겁니다. 경사로 이렇게 둬가지고. 그래서 0.75m 이내마다 0.75. 0.75m 이내마다 여기 휴식참을 우리가 두라. 만약 경사로가.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이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경사도는 12대 1의 비율. 좀 그림은 약간 경사가 좀 많이 되는데 12에 대한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정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또는 참 부분에는 휴식 참 두는 데는 요 공간, 여기는 활동 공간을 두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끝났다. 이 휴식 참이 아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끝부분이라고 치면 여기는 공간, 활동 공간을 둬야 된다. 활동 공간. 그래서 활동 공간 개념을 두는 것이 바로 1.5 곱하기 1.5다. 여기 공간은 1.5m 곱하기 1.5m의 활동 공간을 둔다. 요 휴식 참도 활동 공간이 최소한 활동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을 두라. 그래서 1.5 곱하기 1.5m의 활동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활동 공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공간은 1.5 곱하기 1.5m 이 정도의 활동 공간을 두시라는 것이 6번입니다. 그래서 6번 개념은 활동 공간에 대해서 두라는 개념입니다. 보시고. 자, 그리고 경사로 이제 유효폭적인 측면. 자, 이걸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자, 나타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경사로가 이렇게 이제 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유효폭은 최소한 이 유효폭, 경사의 유효폭이 바로 4번입니다. 4번 개념. 경사의 유효폭은 유효폭 개념은 1.2m 이상 1.2m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양측에 저겁니다. 이제 측벽이나 추락 방지 턱을 설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경사로 요 양측 부분에 경사로가 있으면 요 부분에 추락 방지 턱을 갖다가 그래서 5cm 정도 여기 이제 두셔야 됩니다. 경사로 부분에다가 그래서 추락 방지 턱 양쪽에 이렇게 두시라. 추락 방지 턱 내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그 3번 규정 상벽 양측면에 3번에 추락 방지 턱을 두는 규정 측벽 아니면 벽을 올리도 되고 측벽 양옆에 이제 벽을 올리도 되고 최소한 추락 방지 턱의 높이는 5cm 이상 해주든지 아니면 벽을 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 3번 규정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2번 이제 여기 손잡이 설치하는 거 위에 손잡이 그래서 그 손잡이 자 경사로의 길이가 이 길이가 1.8m 이상 되면 옆에 자꾸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 양측 옆에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구 자 이 출입구적인 측면은 자 유효 너비는 0.8m 이상으로 해주고 출입구 6번에 출입구 부분 자 출입구는 최소한 유효폭은 너비는 유효 너비는 0.8m 이상 휠체어나 이런 게 충분히 잘 갈 수 있고 보조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0.8m 이상은 되어 주시고 근데 출입구의 전면 유효 너비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출입구를 했다. 근데 이제 출입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열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폭이 문을 개폐하는 범위 이거 빼고 유효폭을 이야기합니다. 유효폭은 유효 너비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거 전체 유효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출입구를 개폐했을 때 방해되는 거 빼고 이것이 유효 너비가 1.2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너비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유효 거리는 1.2m 하라는 것은 개폐 부분은 빼고요. 문을 안쪽에 빼고 최소한 1.2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턱이나 이제 단차는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구 부분에 보통 문턱을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도 문턱이 있는가 없는가 도면상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선만 가면 약간 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밑에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턱을 높였다는 거고, 요거는 단차이가 난다는 표시이건데, 그럼 이렇게 그려놓은 형태가 단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도면상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단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 단차이 개념이 없는 형태라는 이 단차이. 그래서 문턱이나 이런 단차가 없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단차가 있는 거고, 이렇게 두 손가락 문턱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턱이나 이런 형태의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결국 이제 출입구를 설계할 때 이런 형태 단차가 있거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쉽게 단차가 없는 이런 형태로 자 우리가 설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단차가 있는 거, 이거는 문턱이 있는 경우, 문턱 없는 형태로 해야 된다. 단차 기억하시고, 그리고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 거리에는 그래서 이 개폐된 소요되는 공간, 이 문을 반경 들어간 이런 부분은 유효 거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회전문, 자 이 장애자용은 회전문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다지 문이나 미석이 형태, 이런 미닫이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다지는 이제 닫히는 시간을 최소한 일정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3초 이상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미석이가 있고 미닫이 개념이 있는데, 이 미석이하고 미닫이의 개념은 약간 차이점이 그죠? 미석이는 보통 한쪽으로 밀어 붙여놓는 것이 미석이고요. 미닫이는 완전히 안쪽으로 밀어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닫이는 100% 오픈이 되고 미석이는 50%밖에 오픈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붙여 놓는 것이 미석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주는 게였죠.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회전문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장애정은 회전은 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는 대략 요 정도 높이니까 0.8에서 0.9m 높이의 레버 핸들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문이 안경의 출입문 옆에는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공간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0.6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를 해 주도록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9번에 나오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이 부분 이제 정리하시고, 장애인용 승강기. 9번에. 장애인용 이 승강기. 이 승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첫째, 자, 이거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많이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일단 출입구와, 자, 너무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구와, 자, 이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야 돼요. 가까운, 또, 보물찾기, 어디 숨은 그림 찾기 해서 구석에 숨겨놓으면 안 되고,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다가 장애인 승강기를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는 전면에 일정한, 그럼 타기 위해서 이제 휠체어 이런 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앞에 활동 공간을 일정 정도 설치해 승강기 엘리베이터 전면에, 승강기 전면에 활동 공간을 설치해 줘야 돼요. 일정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경사로에서 활동 공간은 조금 위험하니까 거기 1.5 곱하기 1.5m 이상인데, 여기에서는 활동 공간은 1.4m 곱하기 1.4m 이상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사로에서, 옥내 경사로에서의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1.5m 곱하기 1.5m였고, 여기서는 1.4m 곱하기 1.4m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우리가 승강장 바닥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승강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게 되면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 오면 사실 승강장 바닥면하고 여기하고 틈 사이가 조금 납니다. 승강기하고 그 틈 사이가 너무 폭이 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틈 사이는 3cm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승강장 바닥하고, 승강장 이 바닥과 이 승강기의 틈새는 승강기 바닥하고 틈 사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니 됩니다. 3cm 이하로 폭을 최대 폭이 3cm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그래서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깊이가 좀 깊게 설계되죠. 승강기는. 그래서 보실 때, 폭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실 때 승강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이 다 있는 거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폭은 1.1m 이상 돼. 여기서 이제 출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 폭 개념, 폭은 1.1m 이상이고요. 아까 그림을 연속해서 하면 여기 이제 이쪽이 승강장 바닥이고 승강장이고 승강장 바닥하고, 이게 이제 승강기 바닥이죠. 요 이제 틈 사이는 아까 3cm 이하로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1.1m. 그래서 이 깊이가 깊습니다. 깊이가 1.35m죠. 1.35m 이상 대주시면 되고, 여기 깊이고, 여기 폭은 1.1m 이상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축 건물이 될 때는 폭을 조금 늦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들은. 그래서 신축 건물의 경우 폭을 요것이 틀려집니다. 신축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건에 오고, 신축의 경우는 여기 폭을 1.6m 이상 넓게 설계를 해주라는 겁니다.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많이 우리가 확보를 우리가 해주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출입문의 유효폭, 출입문이 좀 적을까 합니까? 요 폭이 출입문의 우리가 유효폭.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출입문이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죠. 원래 이 승강기는 출입문이 미닫이죠. 미닫이 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의 유효폭 개념은 0.8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0.8m 이상 우리가 확보해 주시고, 근데 신축 건물일 경우는 요 유효폭을 갖다가 통과 유효폭을 좀 크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통과 유효폭. 그래서 0.6m고, 신축의 경우는 요걸 0.9m 크게 좀 설계하라게, 신축 건물은. 그래서 0.9m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승강기 쪽은 안 나왔으니까 잘 보아놓으십시오. 시험은 항상 안 나온 데를 또 칩니다. 같은 종류가 나온 데는 잘 안 치겠지만, 안 나온 부분,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아닐 때는 같은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아니면 낼 수 있지만, 그 같은 냈던 데를 또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된 이제 조작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누르고
문을 닫고 열고 있죠. 승강기 문을 정지시키고 하는 그런 조작 스위치는 바닥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호출 버튼 이제 조작 스위치 같은 거 조작 스위치는 보통 적정한 높이에 설치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런 높이 그래서 0.8에서 1.2m 이하에 보통 설치해주면 됩니다. 보통 개념이 이렇게 가거든요. 일반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쉽게 이렇게 꽂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 위치가 일반으로 잡았을 때는 대략 0.8에서 한 대략 1.5m 정도 범위까지 잡는데 자 그래서 장애자용은 요 0.8m에서 1.2m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한 조작반일 경우는 자 진입 방향 그래서 휠체어가 이렇게 진입을 할까 합니까? 이렇게 진입을 할까 합니까? 휠체어. 그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른손 제비들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 조작반의 경우 이 우측 벽면 여기에다가 일단 배치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작반을 휠체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로형으로 설치해 주는 이 우측 벽 진입 방향의 우측 벽면 여기에 이 진입 방향이 이렇게 진입하니까 이 우측 방향 여기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게 원칙은 우측면에 이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라 가로 방향 여기서 가로 방향 옆으로 된 거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옆으로 설치한 것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형에다 그 세로형으로 세워가 설치하지 말고 그럼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벽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우측 벽면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설치하라. 청수 이렇게 설치하라. 아래 위로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세로형이 아닌 이런 가로형으로 설치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해 주라는 것이 바로 그 기억 내용입니다. 니은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폭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높이는 대략 요 높이는 0.8m 이내 정도 해주란 겁니다. 요 이제 우측면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고 나서 높이는 0.8m 요 정도가 가장 휠체어에 앉아서 조작하기 쉽게 내외로 해주면 된다. 요거 왔다 갔다 요 0.8m 정도로 평균 아래 위로 해주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조작하기 쉬운 위치니까 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통 이 안에 폭이 넓을 때, 그러면 휠체어가 딱 돼서 돌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확 쉽게 돌릴 수 있는 형태가 됐을 때, 그러면 유효 바닥이 클 때, 이때 이 바닥이, 유효 바닥이, 그래서 유효 바닥 면적이 클 때는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다. 유효 바닥 면적이 1.4m 곱하기 1.4m 이상 이렇게 될 때, 이 경우는, 이상인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우측 벽면을 활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럴 때는 좌측 벽면에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진입 방향 좌측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좌측면에. 그러면 진입이 좌측면에 가능하다. 그러면 들어가서 탁 터닝 한다는 겁니다. 나올 준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좌측면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는 우측면이다.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폭이 클 때, 엘리베이터 폭이 크다. 그러면 신축 건물의 경우는 폭을 1.6m 이상으로 잡아라겠죠. 그리고 이제 깊이는 깊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좌측면에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 설비 형태는 이제 누르는 버튼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버튼식으로 하고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이 탔을 때를 대비해서 점자 표시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점자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보면 여기 점자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뭐 저희 아파트의 경우도 이 장애자용을 우리가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딱 진입하면 이 우측 벽면에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딱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점자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 부착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멈췄을 때 이럴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설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승강요금은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이 일반적 유효 폭의 경우는 0.8m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일반 에스컬레이터는 폭이 60cm 폭도 최고 작은 거는 60cm 폭이 있죠. 가장 적은 거. 그러면 서울역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 그 폭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60cm 이상부터 75cm, 120cm 다양하지만 90cm 이렇게 최소한 0.8m 이상 폭은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보통 75cm 정도 폭이 한 사람 딱 서고 옆에 이렇게 물건 줘서 놓을 수 있는 정도 폭이니까 그 이상 설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분당 속도는 절대 빠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 에스컬레이터하고 속도는 같네요. 분당 30m 이내로 우리가 하는 점은 같습니다. 봐두시고. 그런데 이제 디딤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디딤판은 이제, 저런 것이, 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 디딤판 우리 하나하나 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 휠체어가 우리가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딤판을 갖다가 3개 이상 수평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설치하라는 겁니다. 디딤판을. 보통 여러분들 디딤판은 한 개 아닙니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휠체어가 못하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 세 개 이상을 갖다가 최소한 3개.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폭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최소한 3개 정도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탈 수 있어야지. 그러면 보통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차도 못하죠. 유모차 하면 애들 이렇게 완전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최소한 3개 이상 돼야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손잡이에서는 당연히 바닥 속도하고 손잡이 속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속도가 빠르고 손잡이 늦으면 이렇게 되고 손잡이가 빠르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는 같아야 되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연에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 수평 이동 손잡이에 대해서 보통 1.2m 이상 설치하라는 기준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이동 손잡이 전면 하나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고정 손잡이에는 층수나 위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점자 표지판 해야 될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자 표시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자 표시들이 보통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봐두시고 그리고 이 각부 공간 계획 쪽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접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각부 공간 계획 개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주 시험 많이 나오고 나서는 아마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제 보실 분들은 화장실이죠. 화장실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직은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나는 꼭 봐야 되겠다는 분은 관람석 같은 경우이죠. 관람석 이런 거 조금 한번 봐두시오. 관람석 이런 부분에 각부 공간 계획에서는 한 2가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보실 분들은 공간 화장실 부분하고 7번에 나오는 관람석이나 열람석 이런 두 부분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외부 공간 계획적인 측면 외부 공간 계획. 자, 이 외부 공간 계획은
우리가 시험에도 이제 자주 언급이 되지만, 그래서 국가직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직 하는 분, 국업 보시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외부 공간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먼저 보도적인 측면. 자,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이 보도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약간 경사로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사로. 그래서 휠체어 한 대가 통하는데 필요한 너비는 보통 최소 1.2m 이상을 우리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도적인 측면에서 자, 휠체어 한 대가 통과할 수 있는 보도폭은 1.2m. 그래서 너비 개념, 보도폭의 너비는 1.2m 이상 돼야 된다는 점, 자, 포인트 잡아 두시고요. 자,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유모차하고 교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행구역을 일단 설치해 줘야 돼.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총길 같은 데도 간혹 가다가 단순히 차가 한 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보면 이따 보면씩 넓은 공간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m마다 설치해 줍니다. 50m마다 휠체어가 이런 것이 또 이런 것이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행구역을 설치해 줘야 돼. 교행구역. 이 교행구역은, 자, 공간은 우리가 대략 크기는 1.5 by 1.5입니다. 각 정도 1.5m 이상, 1.5m 이상으로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1.5m 이상, 1.5m 이상, 호보로 최소, 자, 요 정도의 교행구역을 50m마다 설치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경사진 접근로에 연속될 경우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일하네. 아까 경사로 개념하고 옥내 경사로하고 같죠. 거기는 휴식 참에 대해서는. 그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 참두는 휴식 참의 개념은 경사로하고 같습니다. 옥내 경사로하고 휴식 참은. 휴식 참의 경우는 1.5m, 자, 크기는 동일하죠. 그래서 1.5m 수평의 휴식 참두라는 겁니다. 이 크기는 1.5 by 1.5. 자, 이상 우리가 두는 개념은 경사로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봐두시고. 그런데 보도의 기울기는 참 주의하십시오. 보도 기울기는. 그래서 이 3분이 2개 나왔네요. 자, 3-1로. 자, 그러면 보도 기울기, 이 기울기의 경우는 경사로하고 옥내 경사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8분의 1이죠. 이 기울기가 수평 18에 대한 18분의 1이고, 그러면 옥내 경사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옥내 경사로에서는 12분의 1 이하였어요. 옥내 경사로에서는. 아까 옥내 경사로의 경우는 12분의 1 이하에 했었죠. 11분의 1. 조건 주어진 8분의 1까지 가능했고요. 그런데, 자, 이 보도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도가 더 완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도의 개념이 더 완만하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기울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형상 이 18분의 1 이하가 곤란할 때는 이 예외의 경우가 15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예외가 지형상 곤란할 때가 예외 규정이 12분의 1 이하 옥내 경사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좀 유익 있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단차가 있을 경우는 높이 단차는 2cm 이하로 해줘야 됩니다. 대지에 혹시 단차가 있을 때는 이 단차이가 이제 발생할 때는 그 단차가 있을 경우는 단차는 기본적으로 2cm 이하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2cm 이하. 자, 공부 학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6번에 이제 정리해 두시고, 가로수는 2.1m 이하까지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우리가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몸에 접촉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2.1m 가지치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거장, 주차장 개념이 나오죠. 정거장이 이제 주차장 두는 거. 그래서 정유합의 승강대를 놓고 승강 쉽게 하도록 해서 너비는 250 이상 확보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2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차고 크기. 그래서 이 차고는 자 보통 자 장애인용이 조금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고 크기에서 정류장에서는 차고 크기가 기본 알아두시고 차고 크기는 길이가 자 5.2m 개념이죠. 길이는 5.2m고 그래서 5.2m를 잡고 이 폭이 넓어져야 돼. 장애자용은. 그래서 여기 333.3m가 되죠. 예. 요 폭이 3.3하고 길이가 5.2m의 차고 치수를 확보해 주시면 돼. 요거는 안목 치수, 안치수입니다. 안의 치수. 요 이제 안 부분의 치수 여기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출입구는 원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좋고 부득이 할 때는 자 우리 보도하고 같습니다. 2cm 이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와 동일하게 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휴식참은 경사진 보도를 길게 연장할 때는 30m마다 우리가 보통 1.5 곱하기 휴식참을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길 경우입니다. 예, 경사진 보도를 길게 연장, 경사진 보도가 될 때는 경사진 보도가 될 때 길 때는 30m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50m마다 교행구역 두는 것은 50m만이고 그 다음에 경사진 보도일 때 휴식참 두는 것은 3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교행구역을 두는 것은 50m하고 자 경사진 보도에서 휴식참 두는 거 경사진 보도에서 휴식참을 설치하는 거 요거는 30m입니다. 요거는 30m마다 두고 30m 자, 혼돈하지 않도록 공부를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0m마다 우리가 휴식참 두는데 휴식참의 공간은 항상 거의 같습니다. 1.5 곱하기 1.5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상. 그래서 휴식참은 항상 어디서나 거의 1.5 곱하기 1.5의 개념이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교행구역. 그래서 이 교행구역은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 보도나 동일하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0m마다 1.5 곱하기 1.5m 교행구역 설치한다. 그러면 교행구역이나 휴식참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폭은 다 동일하게 갑니다. 1.5 곱하기 1.5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그 주차장 거기 주차 한 대가 그래서 폭이 3.3m를 항상 잡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럼 아까 정거장 주차장일 때는 길이가 약간 길었습니다. 5.2m로 설계해 주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길이 5m 이상 돼요. 그러니까 폭이 넓다는 건 장애자용은 폭이 다 넓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계할 때도 한차 주차 대수를 폭을 3.3 길이는 5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평행 주차일 때는 이제 폭이 약간 줄어도 됩니다. 양쪽에 이제 문이 열릴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직각 주차일 때는 폭이 3.3m가 되는데 여기의 경우는 평행 주차일 때는 보통 폭은 2m가 되어 주시면 길이가 이제 길어집니다. 그때는 길이가 6m가 되어 준다는 거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면의 공간은 단 높이는 사실 없는 것이죠. 바닥면은 기울기를 없이 높이 차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면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5번에 보시면 주차장 출입구적인 측면에 주차장 출입구는 승강설비 이르는 통로는 가급적 높이차를 없애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애시설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건축법 6변 건축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